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공산주의 유물론 그 실패와 자본주의 모순이번 이제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몇 번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결론이 뭐였냐면 공산주의의 그 문제점이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째는 무신론이라 했습니다. 네. 이건 유물론이죠. 네, 공산주의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완전히 그 정말 막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마저도 이것이 물질만이 영원하고 그 물질을 본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물이 있으면 그 안에 이게 무슨 이 본질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또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달리 이 안에 본질을 물질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신세계가 약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예술적인 것,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닥터집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젊었을 때 그 북한 그 문학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순수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남녀의 사랑도 순수하고 굉장히 순수한 인간을 다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독재 하에서 이렇게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감시하고 그런 룰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긴 하지만 순수해 보이지만 또 북한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돈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순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그 피가 필요하면은 그 헌혈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 개념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세뇌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뇌. 자신들의 그 주체적인 결단과 인간의 그 개인의 자유 의지와 그런 아름다운 예술성이 아닌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닥터집하고는 구소련에서 이게 노벨 문학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영화도 상영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이게 타락한 거잖아요. 타락. 부르주아 그 자본주의의 타락한 영화라고 이렇게 정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그 참으로 인간 본질의 그 고통까지도 이렇게 인간 전체를 이렇게 우리의 자유 의지로 인간 전체를 우리가 묘사할 수 있고, 예술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람의 그 아주 신비하고 통전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죠. 닥터 지바고가 그렇게 막 얼음의 눈썹도 막 다 이렇게 그 고통당하고 사실 비극이지만 그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참 그 인간성을 잘 나타내는 이제 그런 예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사회주의 예술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주장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인간의 본질의 자유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작되고 어떤 룰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약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든 희극이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상당히 한없이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비극의 현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폭력적인 것, 또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미움과 증오, 특히 적개심, 이런 것을 일깨운다 그랬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예술도 이렇게 적개심이 아니라 평화도 얘기하고 순수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해결 사상과는 달리 이것이
굉장히 삶에서 물리적 충동이잖아요.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모순이 있으면 이거를 대화하거나 어떻게 이게 좋은 방법론으로 잘 풀어서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 모순을 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쟁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당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잘 대화해서 더 좋은 방법론을 생각해내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폭력적인 것은 이게 옳지 않은데 이것이 하부 구조의 중점을 두다 보니까 관념 같은 걸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나는 것, 모순, 투쟁 이런 것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그 폭력과 전쟁의 원래 주범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인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눈에 눈으로 이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투쟁으로 하는데 인간의 저희들의 부정적인 그 본성, 악한 본성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려 믿습니다. 타도하자, 투쟁의 이런 것은 그 인간 삶의 아름다운 태도가 본질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또 독재인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 독재 속에서 아무리 정말 인민들을 위하고 또 평등을 찾는다지만 이 독재자가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면 이런 모든 것은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존재 근거마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 이것을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산주의 이런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가? 왜 지금 저희들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갑자기 박 목사 공산주의 유물론을 이걸 한 세기 전거를 왜 지금 이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하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유물론이 공산주의가 나온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처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런 데서 공산주의가 생겨나는 것은 자본주의가 잘못하고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모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돈의 힘으로 이 세계를 다 이 자본으로 정복하려는 이런 인간 탐욕의 이 행진이 멈춰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이제 이것에서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여기서 생존하려는 세력이 이제 공산주의는 가고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은 이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이나 에스닉 민족을 인종주의 이런 거죠. 국가주의 이런 것이 사실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잘 알아야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왜 일어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망할 뻔했다 그랬죠. 이제 그런데 푸틴이 이제 이 민족 지도자로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푸틴이 러시아를 이제 이런 무자비한 자본이 들어와서 러시아가 거의 해체되고 러시아 IMF 받았죠. 여기도요. 망할 뻔했는데 그래서 옐친은 이게 나라를 거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거기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푸틴이 이제 자원도 지키고 중산층도 이제 지켜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이 IMF하고 나토 이것이 군사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 자본주의의 아주 세계화라는 거죠. 새 세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금융의 세력이 전
지구적인 금융 세력이 공격하는 데서 이제 푸틴이 민족주의로 이제 이거를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푸틴의 인기가 많은 편이죠. 네, 지지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독재를 해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민족주의로 또 변천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항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실 그 누구죠? 트럼프도 사실 이렇게 그 소위 딥스라고 얘기하는 세계화의 그 자본 무자비한 이런 자본 그 금융 세력 이런 그 세계를 그 물질로 이 자본주의 세력은 나라나 국가나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돈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특히 좌파를 이용합니다. 좌파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뭐 윤리적인 거 뭐 모든 거 다 존중해 준다 하면서 이렇게 그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걸 막고 이제 이런 걸 다 와해시키려고, 미국도 와해시키려는 이제 이런 그런 게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여기 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옳다 그러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정말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정말 이제 이것이 이제 환란의 그 시작입니다. 징조의 시작인데,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 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이제 생겨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간이 탐욕을 부리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결코 이 세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혼란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는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뭐 세상 지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민족주의가 이제 이런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금 이제 대항하는 이제 마지막 보루들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조정을 할지. 그래서 결국 이 세계는 만모니즘이 돈의 세력, 이게 온 세계를 다스리려는 이런 그 전 지구를, 전 세계를 이제 이 금융 세력이나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계로 다스리고 싶은 이제 이러한 그러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걸 막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서는 이건 참 굉장히 환란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주일 말씀도 전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지켜주시고 환란한 데를 피하게 해주시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산주의, 물론 옛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이렇게 막스의 자본론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게 제가 이거를 뭐 공부하려고 해서 뭐 알아보려고 해서 뭐 지식을 이렇게 하면은 얼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운동권 친구들 중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자본론이나 이런 공부를 한 중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거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천을 중요시 여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당시부터도 그렇지만 또 신학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었고, 또 특히 인간 중심주의의 이런 변증법적인 이런 그 사조들에 아시겠지만은 그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그 이론과 실천이 이제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바른 실천에서는 바른 이론에서 바른 실천이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스의 자본론을 제가
심취해서 공부하게 된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겪어온 일들이고, 저는 이제 소위 제도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렇고 이런 제도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혼자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혼자 뭐 이렇게 좀 조롱받을 수 있는 처지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길을 왔고,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학교나 이런 대학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또 검증도 받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제도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막스의 자본력이 심취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순인데, 첫 번째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뭐냐면, 돈이 전부예요. 돈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간성들은 다 상품화되잖아요. 사람을 상품화된다 그러는데, 그 성도 상품화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인간의 아름다운 고귀함이 다 돈으로 척도가 되잖아요. 이미 생선전의 사유화하고 노동력 때 소외 말씀드렸지만, 노동력 팔 때 저 사람 8시간 건강하게 일하면 10불 준다 하면은 10불짜리 인간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꾸 사람이 천박게 되는 이러한 돈이 중심이 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제 불의가 생겨나고 거짓이 생겨나고 사기치게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저는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게 사실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고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2년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했는데, 그 선생님께 실망을 해갖고, 이 자본주의, 돈, 이게 실망해가지고 제가 그때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이게 제가 저는 인생에 대해서 뭐 성공이라든지 또 무슨 부자 된다든지 또 뭐 내가 무슨 잘해봐갖고 뭐 세상에 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왜 실망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국민학교 이제 4학년 때까지 이제 5학년 들어서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등수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 담임 선생님한테 가액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의 상처는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저는 부모님에게 또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부모님 해결도 안 해주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해도 너 공부 잘하면 뭐하니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주의자들이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월반하시고, 또 여고도 수석하시고, 이대에서 이제 의사되는 의예과 이제 여기를 하시다가 이 신학교로 옮기신 거예요. 이렇게 플라스틱에 굴절된 인간상 이런데 그냥 맨날 실험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물 느끼고, 여기 사회과학 서적 많이 읽고 막 신학 서적 읽고 해서 신학교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 가져가고, 결국 이제 원목으로 이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제 평생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저 어머니가 정말 굉장히 아주 똑똑하신 분, 한국에서 진짜 몇 안 되신 분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교수가 됐어도 아주 좋은 교수가 됐을 텐데, 이제 그걸 다 버리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신학뿐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경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고, 대학도 2회씩이나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 가서 승진이 돼도 술, 담배 이런 거 전혀 못 하시고, 또 인간관계,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부장이 되고 무슨 어떤 이게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술, 담배 전혀 못 하시고 이런 거 하니까 거기에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군사 독재를 너무 싫어했어요. 군사 독재를. 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살지 않고
너무도 폭력적이고 또 천박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혐오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러한 그 불의, 독재 이런 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런 제도권의 삶, 뭐 정말 부모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공부 잘해서 이런 그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그냥 좋은 친구, 제일 친한 친구죠.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저 아버지만큼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를 온전히 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가 깊은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 이런 환경이니까 뭐 당연히 저도 뭐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 세상에 익히는 성공이나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이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가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또 이런 실망이 뭐냐면은 뭐죠, 학교에서 뭐죠, 그 가정 조사 뭐 이런 거 합니다. 가정 무슨 조사하는데 무슨 라디오 있느냐, 뭐 TV 있느냐, 텔레비 있느냐. 그때 또 이제 거긴 또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 있느냐, 뭐 이렇게. 근데 이 식모가 난 없다고 썼거든요. 없다고 이제 거기다 했는데 제 이제 친구가 짝꿍이 이걸 보면서 선생님한테 거짓말한다고 집에 가 보니까 식모가 있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랑 다투면서 우리 누나라고, 사실 뭐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학교 보내주고 정말 이렇게 입양은 못했지만은 수양딸로 저희 집에서 식구로 이렇게 그 우리 집 일도 돌봐주고 그리고 사실 공장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식모라고 하니까 제가 막 분노한 이제 어릴 때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고 이게 현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뭐 공락금 없으면요, 그 못낸 애들 앞에 나와서 막 손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그리고 당시 그 기성예비가 제일 그 적은 사람이 100원인데 이 100원을 못 내가지고 그냥 학교 후문에서 그 집으로 그냥 애를 때려서 엄마가 들고 가는 거, 학교 가지 말라고. 100원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한국 사회가 옛날에 이게 참 비참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또 형이 또 그 뭐죠, 보이스카웃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보이스카웃 단원의 옷을 입고 그걸 학교 그 후문을 들어가는데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어린 마음에 이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얘는 이 어린 아이가 이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이 착한 애가 친구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사람보다 우선되고, 그래서 불의, 거짓, 타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여튼 선생이나 교사들 신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신뢰를 안 하는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존경했던 선생님은 다 해직당하고, 그 유신 반대하고 막 이렇게 군문사 독재 반대 다 해직당하신 분들이라 갖고 이 선생들을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저는 돼버린 것이죠. 이제 뭐 말씀 많은데 계속 그냥 제 얘기만 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제가 왜 막스 자본론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제 그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생산수준의 사유와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도 안 돼. 이제 0.5%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고요. 아주 극소수만 이제 부자가 되는 빈부격차가 심한 것입니다. 이 또한 저 어릴 때 제 국민학교 때 그 친구, 이제 제가 이제 반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없다고요. 이제 저도 반장했습니다. 근데, 반장이니까 친구들이 이제 초대를 해요. 근데,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그 사회에 이렇게 그 무슨 회사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집에 가면 수영장도 있어요. 그 시절에. 예, 그리고 이제 노루인지 사슴인지 난 개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걸 키우고 말 그대로 3층 집이에요. 그 당시에는 3층 집이면 잘 사는 집인데. 예. 그리고 이제 가면은 그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 일하는 이제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 다과 같은 걸 이렇게 내오는데 그냥 그 친구한테만 그 부자 친구한테만 다 관심을 갖지 저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다가 내놓고 먹어라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가보면 일제 장난감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자동차고 뭐고 다 그때는 다 일제예요. 막 참 속으로 이제 하나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좀 잘 사귀지 못하고 애들이 또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애들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친구는 산동네 꼭대기인데 물도 안 나와요. 물지개로 올라가야 되고 화장실도 없어요. 근데 방 하나에 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 하나에 그 어머니가 그냥 봉투 붙이고 그냥 아파서 거의 누워 계신데 제 친구가 철이 없어갖고 그냥 저를 데리고 둘이 좋다고 이제 친해갖고서 거기를 갔는데 그 엄마가 저 왔다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미역국인가. 그래서 밥을 해줘갖고 밥을 해서 먹이려고 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들 그 친구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해주는데 또 그 친구하고 이제 그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무슨 골목 텃밭입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친구로 내가 이런 친구들하고 참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가난한 친구들. 근데 뭐 이걸 이상할 필요는 없죠. 여기 아주 또 이 가난한 세계에서는 또 상당히 또 이게 좀 여기도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잊혀지질 않아서 저는 제 일생을 그렇게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그런 것을 원했던 이런 마음이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는 이제 이게 저희 고등부 같이 이렇게 친구들 후배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막 다 의사가 되고 또 판사가 되고 막 이런 법조인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아주 젊은 나이에 다 이렇게 되고 신문에도 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이런 적인데 이들이 강남에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삶이 안정되고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게 뭐 차 같은 것도 그냥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냥 차 딱 뽑고 그 당시에 이게 차가 이 자가용이 이게 많지 않은 시절인데,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을 속으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빈부격차하면서 이게 참 나중에 이제 많이 제가 회개하고 저 모습 보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애들이 그냥 엄마 말이나 듣고 그냥 사지선다 그냥 이런 데나 익숙해져 있어갖고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게 부러운 마음도 없고 이제 이렇게 좀 멀어지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됐죠. 그만큼 또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저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할 한심한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당신은 이 어릴 때는 이런 마음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기를 원치 않았고 이제 어머니 때문에 이제 저기 됐는데 그 아버지도 이제 그냥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운동권으로 키운 거예요. 결국 이 독재가 얼른 무엇보다도 이 군사 독재가 해결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자나깨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 배경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이것이 지금 현상에 이 모순이 또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이 빈부격차의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뭐 교회도 그렇죠. 교회 중고등부 생각해 보면은 다 이렇게
집안 좋고 잘생기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애들은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거기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중고등부 애들은 그 친구들은 참 얘네들은 좀 안 됐어요. 소외감을 느껴요. 소외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친해졌는데 이 친구들은 저보고 작은 예술하고 친구들 잘 어울려주고 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그 인간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어릴 때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돈, 상품화, 인간적인 것.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제가 국민학교 이게 고학년 때인가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파티를 했거든요. 아버지 목회하시기 전이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게임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진행도 해갖고 가족들이 참 재밌게 지냈어요. 크리스마스. 그런데 제 그 누님 말씀드렸죠. 수양 누님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나가는데 여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데려와라. 같이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하자. 해갖고선 그 여공이죠. 여공. 한 티네이저였을 거야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같이 왔어요. 얼굴도 모르고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재밌게 그 즐겁게 그 크리스마스 밤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이걸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튼 저한테 이제 제가 제일 원하는 걸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때 이게 참 월급이 말도 안 됩니다. 그 사장님 점심값도 안 된다는 그 노래도 있지만은 그런데 제일 좋은 만년필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년필을 얘기하니까 이제 만년필을 이제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영어도 이제 뭐 이렇게 필기체 있고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갖고선 이 만년필을 사준다고 그냥 아무거나 사달라 그랬더니 그냥 문방구들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최고로 사줬어요. 자기 있는 걸 해서 그렇게 사주고 싶어가지고선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지금도 그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인간애라는 것이 이렇게 무슨 조작된 순수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은 닥터지바오가 정말 그 얼음이 이렇게 눈에도 다 막 눈과 얼어가지고 막 그런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물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눈물이 있단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이제 많이 갖게 돼서 제 인생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건 좀 알겠지만 세 번째는 여기는 폭력과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폭력이 이게 투쟁이잖아요. 투쟁인데 이 폭력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구조학이에요. 구조학.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나이스한데 결국 이 구조가 폭력적인 구조가 있고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 거의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군수산업이 있거든요. 요번에 우크라이나도 여기다가 이 미국 군수산업이 이게 얼마나 여기 그 이득을 받는지 모릅니다. 군수산업하고 금융하고 에너지 이렇게 세력으로 주 세력을 보는데 이 군수산업이 이 캐나다도 여기 전쟁했다가 여기 미국의 군수 이게 돈 주고 사가지고선 여기 갖다 다 버린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 군수산업이 말할 수 없이 발전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전쟁, 특히 2차 대전도 그렇지만은 그 선발 자본주의국가, 후발 주의국 간의 이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된 걸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족주의와 어울려져 갖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전쟁의 가능성도 이제 언제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는요.
이 군수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이것이 그냥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네. 자,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나 뭐 좌파들의 폭력성을 얘기하는데, 이 좌파의 폭력성 이야기 이전에 자본주의의 폭력을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조학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폭력적인 삶에 인볼브가 돼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전쟁이 정당화되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근본주의, 그동안에 전쟁하면 위에서 기도하고, 이 전쟁 나면, 중동도 전쟁 나면 이 위에서 이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트럼프도 이렇게 돈을 사랑을 일만하게 뿌린데, 이 경제를 뭐 살린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좌파나 우파나 그런데 우리가 쓸리지 말고,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을 받았습니다. 진리 생명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오늘 참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설의 삶, 이것을 오늘 가장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참 기쁨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서 막스의 이미 보셨죠? 막스의 자본론. 이거를 딱 읽기 시작하니까 생산수의 사유, 인간 노동의 소외나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저는 그냥 생명수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스가 뭐죠? 선지자처럼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농노 노예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얼마나 모순된가. 정말 명쾌하게 이렇게 생산수단의 사유와 철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걸 여기 그래서 빠진 거예요. 제가 뭐 지식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겁니다. 제가 지금 수양 딸 누님 공장 얘기 듣는데, 당시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국민 중학교 때인가. 이 공장이 아마 봉제 공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태원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태원에. 근데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이게 조그만 곳에 환기 시설도 안 되는데 사람 바글바글 들어 있어요. 사람 같지를 않아요. 무슨 짐승을 갖다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걷다가 그냥 바글바글 놓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 저하고 나이 비슷하고, 아니면 이 티네이저들입니다. 10대. 그런데 참으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생존해서 또 이용당하고, 한국 사회는요, 정말 과거에 지금 참 많이 낮은 겁니다. 과거에 참으로 완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와 경찰에서 겪은 이 사람들의 이 폭력성과 잔악함이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들 잡아다가 막 학대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던 시절 아니에요. 독재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냥 장애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착한 사람 잡아다가 범죄 범인으로 몰아갖고선 평생 감옥살이 하게 하고, 그래서 승진하고 경찰들이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냥 멀쩡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갖고선 인생 다 그때는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이 기득권을 갖고 막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야 좀 그래도 젠틀하지만, 여기에 일제시대 때 순사처럼 어쩔 수 없이 구조하게 중간에 이렇게 된 사람들, 제가 시위하다가 잡혀갔는데도 그 사람 형사가 저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조서나 저를 이렇게 어차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구조학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이런 그 구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돈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막스 자본론 읽고선 이렇게 심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았느냐? 공산주의는 근데 당시 그 운동권 학생들이 이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보면은 이 친구들의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그리고 또 당시는요, 그 NLPDR이라고 해갖고 민족해방 이렇게 그 사회 한국 사회를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민족해방 뭐 민주주의 전선인 같은. 그리고 이제 주변부 자본주의가 있고 그랬는데 주변부 자본주의. 이제 이 주변부 자본주의는 소수고 이제 이건 아주 순수한 막시즘입니다. 근데 이 민족 해방의 민족주의가 이제 들어간 거죠, 벌써. 여기는 이건 분명히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북한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이 주사파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주사파 친구들은 이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거의들. 사실 김일성이 이게 주사상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렇게 그런 교조주의에 빠지는 그리고 이런 실천을 중요시하지만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 이게 정신적인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가서 문화원 점검하고 그냥 막 투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환멸을 느껴서 이제 저도 시위에 많이 참여했지만 전 실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여기도 권력욕이 있고요, 자그마한데도, 그리고 이런 명예라든지 뭐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참 이것이 순수함이 없어진 걸 얘기한 겁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운동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기독교도 교회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갔고 이게 조직화되고 이제 80년대 중반 90년대 들어갈 때 무슨 김대중 대통령 될 때 여기에 주사파 애들이 김대중의 발목을 잡자 해갖고선 다 여기를 다 몰아줬어요. 이 사람 안에 다 이 소위 종북 세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와서 전향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이런 그 투쟁, 폭력적인 것 그런 사상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이제 갈라지는 이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주사파 애들은 또 좀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였어요. 그러니 또 거기서 소외됐으니 저는 여기서도 소외되고 저기서도 소외되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저하고 같이 운동한다고 그 착한 친구가 위장 취업을 했어요. 위장 취업했는데 얼마나 걱정돼요. 잡히면 이제. 그런데 이제 끝나고 야학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여성들이죠. 여자 친구들이죠. 근데 여대생들입니다. 다 뭐 서울대 연구소에 그냥 인류대학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이 안 좋고 이렇게 그 좌파 사상을 가지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어요. 술 먹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많이 비판을 받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원한도 많고 억하심정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이런 적개심이 있는 걸 갖고 이게 안 맞는 거를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양가 부모님도 다 식구들 마찬가지. 물론 장모님 살아있을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가르쳤으면 하는 그 장인 어른을 좀 이어서 뭘 했으면 하는 그런 그때 많이 투자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았고 지금도 결코 막 이 세상에 저희들 여기에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셔야 되고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은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이 상존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가 이런 것을 주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저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